자, 3번. 대서양 지중해 해수의 염분 분포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면 지금 지중해 약간 더 짙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 말은 이 암상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내려오고 있다 그 말이잖아. 넘어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해수는 B 해수보다 밀도가 작다. 지금 A와 B 영역에 밀도 값이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36보다 작다 되어 있고 현재 B 같은 경우에 38보다 크다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밀도가 더 크니까 넘어와서 밑으로 깔리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 해수는 B 해수보다 밀도가 작다. 맞는 말 되겠죠? 자, 표층 해수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자, 봐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말은 어쨌거나 지중해 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물이 빠져나갈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위쪽에서는 반대 방향 움직임이 생기겠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층에서는 지중해 쪽으로 이동한다. 되겠지? 자, 디귿. 자, 지중해 해수는 대서양의 중충류 형성한다. 자, 중충류를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심층수는 일단 심층 이론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자, 중층수와 심층수와 저층수, 중심저라 그랬어. 근데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거의 1000m 부근을 따서 이동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지금 중층류라 물어봤으니까 1000m 부근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건데 지금 그림상에 보게 되면 지금 표층수란과 심층수란이 쭉 전 세계적인 분포가 나와 있고 자, 가겠습니다. 자,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은 약화된다. 어쩌면 지금 A 쪽에서 침강함으로써 시작돼가지고 전체 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한쪽에서 강화된단 말은 전체 순환은 강화되겠죠. 그럼 현재 보면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나겠지. 자, 이 순환은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지금 여기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다 나와 있지만 이런 거 있지? 저위도에서 따뜻한 물을 고위도로 주는 거 있고 이게 표층순환이죠. 그리고 심층순환은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물을 저위도로 주는 거 있지. 오히려 자기 차가운 물을 줘버리면 열을 받는 효과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둘 다 합쳐서 모두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은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 맞는 말이지. 자, 이 순환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이 순환 자체는 열을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 순환이 변화가 생기면 지구 각 지역의 온도가 달라지겠지. 열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온도가 달라진단 말은 당연히 기후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순환 변화는 지구 기후 영향을 준다. 맞는 말이죠. 참고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이 순환이 약화되게 되면 저위도에 있는 열을 적게 줄 거니까 저위도는 열을 계속 누적될 것이고 고위도는 열을 받지 못할 거니까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지? 그래서 저위도는 온도가 올라가고 고위도는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 자, 질문 있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12번. 자, 이거는 뭐 아까 펼쳐놓은 그림을 이거 지구 본상에 지구에서 둥근 모습에서 그때 표현한 거지. 자, 그러면 넣어볼게. 자, A 해역에서 해수 침강. 자, A 해역 보게 되면 그린란드 주변이잖아. 그래서 대서양 중에서도 고위도 부근 여기서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자,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어쨌거나 표층에 있는 물들이 현재 심해층으로 내려갈 거니까 표층에는 산소가 풍부하지.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이 물들이 가라앉아서 들어갈 거니까 심해층에 산소 공급 맞는 말이죠. 자, B 해역의 침강을 해수는 남극 저층수를 형성한다. 맞지? 참고로 남극 주변에는 한 60도 부근에서는 중층수가 가라앉는 거고 그리고 남극 주변, 외델 해역, 그러니까 남극 대륙 주변에서는 참고로 결빙에 의해서 침강이 많이 일어났지. 이게 바로 가장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저층수였지. 그래서 비해역 저층수 맞는 말이죠. 자, 디귿.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A 해역의 침강이 강해질 것이다. 자, 온난화되게 되면 주변엔 빙하들이 녹음으로써 빙하가 녹게 되면 맹물이 막 생기는 거니까 염분이 작아지는 거지. 밀도가 작아질 거니까 잘 못 가라앉지. 가벼워질 거니까. 침강이 약화된다 그랬죠? 자, 이제 보면 온난화 심해지면 침강 강해진다. 틀렸지. 답은 3번이죠. 자, 해빙이 많아지면 염분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서 침강이 약화된다. 답은 3번. 자, 질문 있습니까? 자, 14번.
자, 14번은 뭐 나 같은 경우에 모식도를 나타낸 건데 자, 봅시다. 지금 나에 먼저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소금물이고 얼음 있는 곳에 붙게 되면 일단 염분도 높고 얼음 있단 말은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주 밀도가 크겠지. 그러면 이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피를 자, 피 지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서 나올 건데 주변에 있는 물보다 더 밀도 크니까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바닥에 닿은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침강해서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바닥을 따라서 오른쪽 이동하겠지. 그걸 나타내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 이동했던 것들이 어쨌거나 전체 물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흐름 자체가 현재 여러분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가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P 지역에서는 물이 가라앉게 될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표층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초록색의 움직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표층은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 위에 떠 있는 종이들도 같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해류순환으로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이동된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 심층순환이든 표층순환이든 다 말하는 거고. 자, 나의 P 지점은 가의 B 해역에 해당된다. 자, P 지점은 가라앉는 곳을 말하지. 자, 가라앉는 곳인데, 자, B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가라앉는 곳은 자, B가 있는 곳은 태평양이야.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이라 그랬지. 대서양의 양쪽 고위도 부분에서. 자, A는 어쨌거나 북반구 쪽 그리고 반대쪽 남극부 주변에도 가라앉는다 그랬지. 그래서 태평양 B 같은 경우에는 심층 해수가 상승하는 곳이었지. 상승. 자, 그럼 P는 가라앉는 곳이니까 상승하는 B라고 말한다면 틀렸지. 자, 나에서 수면의 방습지가 얼음 담긴 쪽 급적으로 이동한다. 표층은 초록색 방향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방습지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종이컵적으로. 자,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자, 질문 있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17번. 자, 이거는 지금 그림 보면 그린란드 주변에 침강할 수 있는 곳들이죠. 두 군데. 자, A가 바로 레브라도 해역, B가 바로 노르웨이 해역. 자, 이 두 군데서 침강이 일어나서 심층수를 만드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자, 근데 뭐라 했냐면 A와 B 해역에 빙하가 녹는다 그랬어. 자, 빙하가 녹으면 이 빙하는 염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거의 맹물인데 이 맹물이 그대로 유입되게 되면 주변 바다에 현재 보면 염분은 낮아지겠지? 염분이 낮아진단 말은 밀도가 작아지고 침강이 약화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밀도 감소로 침강이 약화된다. 자, 그러면 기억. 극해역에서 심층해류 형성이 약화된다. 맞죠? 현재 보면 밀도 감소로 침강이 약화될 거니까 맞는 말이고. 자, 표층 순환이 더 강해진다. 자, 심층. 가라앉아야지만 이걸 채우기 위해서 표층해류가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심층해류나 표층해류나 심층순환이나 표층순환이나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순환이기 때문에 한쪽이 약화지게 되면 전체가 다 약화되는 거지. 지금 현재 보면 심층순환, 침강이 약화된 거니까 표층순환도 약화되겠죠? 네, 틀렸지. 약화지. 자, 극지방의 평균 기온은 높아진다. 자, 전체 순환이 약화되게 되면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물, 표층수를 따라서 올라올 건데 표층 해류 따라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 적게 공급되겠지. 그럼 열을 적게 받을 거니까 온도가 더 내려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물도 못 줄 거니까 그만큼 온도가 더 내려가겠지.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순환이 약화되면서 고위도는 온도가 내려가고 저위도는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극지방은 고위도니까 온도 내려가 있죠. 그럼 높아진단 말은 틀렸지. 자, 답은 1번. 자, 18번. 자, 수온 염분도. 자, 참고로 이거는 밀도를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등밀도선이 쭉 나와 있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높아지는 거지. 자, 갑시다. 자, 밀도가 가장 큰 수계는 수괴란 말은 물덩어리. 참고로 등밀도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 커진다 그랬어. 그러면 자, 이게 1.028이었지. 자, 남극 저층수를 지나는 이 등밀도선이 1.028이야. 어쨌거나 이거보다 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가장 일단 이 선에 물려있단 말은 가장 밀도 크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이 값보다는 다 작잖아. 그래서 현재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 크다. 그래서 가장 저층수가 가장 바닥에 존재했던 거지. 자, 밀도가 가장 큰 건 남극 중층수가 아니라 저층수다. 틀렸지.
자, 지구 온난화는 북대서양 심층수 흐름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거 계속 나오네. 온난화되면 빙하들이 녹아서 맹물을 넣어줄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질 거니까 침강을 제대로 못한다. 잘 못 가라앉는다. 자, 못 가라앉으면 자, 순환이 약화되는 거였죠? 틀렸지. 자, 수온이 15도씨 염분이 36. 이거 그대로 따지면 되는 거죠. 15와 36. 만나는 곳은 바로 북대서양 중앙표층수 이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북대서양 중앙표층수 맞는 말이죠. 그대로 이 값 나온 대로 그대로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답은 2번. 자, 지난 시간 용승과 침강 좀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용승이라는 것은 올라오는 거였죠. 침강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거였고.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 했었는데 에크만 수송, 지속적인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해서 물들이 이동하게 될 건데 그 물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했지. 근데 이 에크만 수송이 할 때 전향력을 얘기했죠.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결과적인 에크만 수송도 지속적인 바람이 불었을 때 표층의 수가 이동되게 될 건데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그 평균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현재 보면 그림들은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던 내용이고 이건 알 거라 생각이 들고 넘어갈게. 자, 어제 용승과 침강을 좀 했었는데 용승이란 것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침강이란 것은 표층에서 아래쪽 가라앉는 걸 말했지? 내려가는 것. 자, 참고로 용승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용승과 침강이 주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 바람이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이라는 게 있었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자,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일 건데 지구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바닷물의 평균적인 움직임이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였지? 자, 잘 기억합시다. 자, 어쨌거나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움직일 것이고 이것들이 이동되거나 발산, 퍼지게 되면 비게 될 거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상승해서 용승이 일어난다는 거있고 자, 침강이라는 것은 역시 또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움직여서 이들이 모이게 되면 바닷물이 한쪽에 계속 모이게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아래쪽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용승의 종류에는 연안용승과 연안침강. 자, 연안용승 말 그대로 대륙의 주변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연안용승, 자, 북반구 대륙을 주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자, 지금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자, 북반구는 바람방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륙부터 멀어지게 물들이 움직이겠지? 에크만 수이 발생할 거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용승이 발생한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연안 쪽에서 용승 발생하는 것. 자, 그리고 연안 침강은 어차피 대륙에 있으면 바람이 자, 북풍이 불면 에크만 수송은 바람방이 오른쪽이니까 대륙 쪽으로 물들이 몰려가겠지. 그러면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대륙 쪽에 연안 쪽에 물이 많이 쌓이게 될 거니까 대륙 연안에서 침강이 발생한다. 그런 거였죠. 자, 이건 그림 드렸고 자, 그리고 적도 용승. 자, 적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다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보게 되면 자,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 그리고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 북동풍과 남동풍이 붑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발생할 건데 자, 북반구 쪽은 바람방의 오른쪽이니까 자, 이렇게 북서쪽으로 그리고 남반구도 역시 자, 남반구는 바람방의 왼쪽이었지? 왼쪽이니까 남서쪽으로 발생하는 거지. 어쨌거나 적도 쪽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물들이 이동할 거니까 가운데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런 거였죠. 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북반구 해역, 자, 남반구 해역.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승이 발생하더라. 자, 적도 용승. 자, 그리고 기압에 따른 용승과 침강. 자, 이걸 하다 말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 저기압까지 했죠? 저기압. 자, 저기압에서는 용승이야, 침강이야? 용승이었습니다. 좋아. 자, 이거 북반구 그림을 먼저 제시하면, 자,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드는 건데, 회전하면서 모여드는데,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그림에서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반시계 방향. 자, 근데 해수의 이동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자, 저기압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해수들이 이동한다 그 말이죠. 보라색으로 이동한다.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해수가 퍼지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가운데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남반구를 보게 되면 남반구는 똑같은 저기압이라 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 시계 방향. 자, 그러면 근데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이죠? 자, 그러면 바람 방향의 왼쪽이니까 역시 바깥쪽.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그래서 저기압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해수의 이동 자체는 발산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 말이었죠. 자, 이제 고기압 가겠습니다. 고기압. 자, 이거 오늘 새로 하는 거죠. 자, 일단 고기압은 아까 저기압은 용승이다. 그러면 고기압은 침강이 되겠죠. 자, 일단 북반구 기준의 그림을 보면 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 일어나는 거지. 자, 어쨌거나 공기의 움직인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자, 근데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니까 자, 보라색의 움직임의 해수들이 이동한다는 거지. 그 말은 중심부로 해수들이 이동해서 모이겠죠. 그럼 이렇게 가운데 모이게 되면 가운데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무한정 계속 모일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북반구는 시계 방향의 바람, 그리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가운데에 수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침강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자, 남반구는 고기압이 면접이면 남반구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지. 자, 그렇게 퍼져나갈 건데 어쨌거나 바람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근데 남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자, 왼쪽은 자, 역시 바람 방향의 왼쪽은 안쪽이 되겠죠? 바람 방향의 왼쪽은 바람 방향의 왼쪽은 바람 방향의 왼쪽은 다 안쪽이 될 거야. 그 말 해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은 결과적으로 가운데로 수렴이 되게 되겠지? 그러면서 물이 계속 가운데로 모이게 되면 침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걸 표현한 거죠. 자, 용승해역. 자, 용승해역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륙의 서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연안 용승들. 자, 대륙의 서안. 서안이라면 대륙의 서쪽 그 말이죠. 자, 이거는 무역풍이나 해류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볼게. 주로 대륙의 서안, 무역풍이나 해류, 주로 이로 인해서 연안 용승이 발생을 한다. 주로 무역풍대를 말합니다. 주로 무역풍대. 그러니까 영도에서 30도 부근, 이 부분을 말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해류를 말했는데,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건 엘니뇨와 연관성을 가집니다. 엘니뇨와. 자, 또 갈게. 자, 두 번째로 적도해역. 적도해역은 아까 적도 용승이 있죠? 그리고 이 적도 지역은 모두 다 용승이 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실제로 보게 되면 약간 이것도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적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쪽보다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 이것도 역시 엘니뇨 할 때도 설명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보게 되면 대양의 주로 동쪽 해역에서 용승이 잘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적도라서 용승이 활발한 건 아니고 활발한 지역은 큰 바다에서 적도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오른쪽인 동쪽 해역에서 주로 잘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게. 이건 엘니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대륙의 서쪽, 대륙의 왼쪽이죠? 그 대륙의 연안이나 대륙 서쪽 연안이나 또는 적도 지역에서 용승이 잘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 자료는 추가로 줄게. 이거는 따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영향. 자, 용승의 영향. 침강과 용승의 영향 각각 나눠서 좀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대기의 냉각. 자, 용승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물이 올라올 거니까 우리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갔잖아? 그러면 그 말은 용승이 일어나면 차가운 물이 올라올 거니까 그와 닿아 있는 대기들은 냉각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늘한 기후가 될 거다. 당연히 대기 온도가 내려간단 말은 그래. 기후가 서늘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안개가 잘 발생을 합니다. 안개. 자, 안개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안개는 수증기, 물방울, 얼음 바로 물방울이죠? 수증기들이 응결돼서 바로 물방울이 맺힌 게 바로 안개가 되는 거지. 참고로 공기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뭐라 부르지? 포화. 그 양을 우리가 포화, 그렇지. 포화 수증기 양 또는 포화 수증기 압이라 그러지?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최대 양을 말해. 수증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자,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은 똑같은 부피의 공기를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 양과 온도는 비례관계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 문 다 닫아놓고 내가 빨래를 말릴 건데 예를 들어서 10도일 때하고 30도일 때 30도일 때가 훨씬 더 빨래가 잘 마르잖아. 그러면 빨래에 있던 물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교실에 있는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이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지. 자, 근데 용성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대기가 냉각이 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말은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게 되는 거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질 수 있는 수증기가 떨어질 거니까 넘치는 만큼 내뱉어내겠지. 그러면서 물방울이 맺힌 게 바로 안개가 되는 거지.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료수 캔을 냉장고에서 꺼내게 되면 이 캔은 차가우니까 주변에 닿아 있는 공기들이 막 온도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니까 내뱉어내서 우리 음료수 캔 주변에 막 물방울이 맺히는 게 이 효과가 똑같은 거죠. 어쨌거나 안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진다. 참고로 영양염류는 무기염류. 자, 무기물이죠. 생물들은 유기물인데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면 분해돼서 무기염류가 될 거야. 이것들이 바로 이 바닥에 많이 깔려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용성 일어날 때 이 밑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올라올 거니까 바닥에 있는 여러 영양염류들을 가지고 올라오겠죠. 근데 이 영양염류는 무기물로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빛을 이용해서 유기물이라는 좀 더 큰, 포도당이라는 좀 더 큰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하는 재료야. 영양염류는 재료. 그럼 당연히 이 재료가 풍부한 곳에 일꾼들도 많아지겠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플랑크톤도 풍부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플랑크톤은 누구의 먹이죠? 새우나 어류들의 먹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어류들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용성이 일어나는 곳은 약 1%도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고기가 바로 여기서 잡혀. 그만큼 플랑크톤이 많아서 어류가 풍부하다 그 말이죠. 자, 갈게. 자, 침강의 영향, 침강. 자, 산소가 풍부한 표층이 침강된다. 산소라는 것은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표층 부분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표층이니까 여기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표층에서 산소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침강하면서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그리고 표층의 수온이 상승한다. 침강이 일어났을 뿐인데 표층 수온이 상승한다?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하죠. 뭐냐면 침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해수가 이동하면서 여기에 수렴이 되는 거였지. 표층에서는 수렴이 일어나는 거지. 자, 수렴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표층에 있는 물들이 모여들 건데 햇빛을 받아서 가열된 곳이 표층의 물들이잖아. 그러면 이 가열돼서 빛을 받아서 열을 받은 애들이 바로 모이는 곳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표층들이 현재 표층이 수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수온이 상승한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 그래서 햇빛 받아서 가열된 표층수들이 수렴하는 곳이다. 따뜻한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수렴 때문에 얘기했죠? 수렴 때문에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된다. 자, 봐도 되겠습니까? 자, 갈게.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 해역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말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해역의 용성과 침강 중에 뭐죠? 용성이 되겠지? 바람이 불게 되면 이걸 북방구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에크만 수증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A 지역에 현재 보면 연한 용성이 발생하겠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표층 수온, 연한 용성, A 지역에 차가운 물이 올라왔으니까 이 지역은 온도가 내려가겠지. 온도가 낮겠지? 그러면 A가 온도가 낮을 거니까 A에서 B로 가게 되면 온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A가 온도가 낮으니까. 자, 넘어와서. 자, 5번. 5번 다음 몇 번?
3번. 자, 봅시다. 자, 바람. 지금 이렇게 외해 쪽으로, 그러니까 바다, 먼 쪽으로 바닷물이 움직이려면, 현재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죠. 북방구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바람 방향에 오른쪽으로 해수 이동이 생긴다. 에크만 수송이 생긴다. 그래서 연안 용승이 발생하는 그림이지. 자, 연안 용승, 맞는 말이고. 자, 바람 방향과 마찰층 내 해수의 평균적 이동. 마찰층 내에서의 해수의 평균적 이동이 바로 에크만 수송이지. 그치? 자, 두 개는 서로 수직 관계, 90도 관계를 가지죠. 현재 보면 방향 같다, 틀렸지. 자, 해안 지역은 안개가 낄 수 있다. 왜냐하면 용승이 일어났으니까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왔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대기를 냉각시킬 거고 그 대기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 양이 줄어들 거니까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질 거니까 그게 넘쳐나서 안개가 응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 냉각역에서 응결 발생 가능하다.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6번 가겠습니다. 역시 북반구에서 좀 똑같은 상황인데, 자, 바람이 불면서 에크만 수정이 바깥쪽으로 일어날 겁니다. 먼바다 쪽으로.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겠죠? 자, 표층 수온은 A가 B보다 높다. 지금 용승, 차가운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A 지역은 온도가 낮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말은 틀렸고. 자, 영양염류는 A가 B보다 많다. 자, 영양염류는 바다 아래쪽 깊은 곳에 많다 그랬지? 그럼 이 용승이 일어난 곳에 영양염류가 풍부해지겠지. 그래서 A가 더 많은 것 맞는 말이죠. 자, 해수면은 A가 B보다 높다. 지금 봐봐. 표층 해수의 이동을 보게 되면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바닷물 자체가 A에서 B로 표층에 있는 물들이 막 이동했기 때문에 B에 더 물이 많겠지. 많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거나 표층에서는 A에서 B로 물이 막 이동해 갔기 때문에 B 지역의 해수면 높이가 더 높겠죠. 그래서 해수면은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지. 틀렸죠? 자, 답은 2번.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남반구에 어느 해역 되어 있는데 남반구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보게 되면 일단 바람이 화살표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 왼쪽이니까 각 바람의 왼쪽, 왼쪽. 자, 그러면 A를 중심으로 물들이 퍼져가는 거지. 발산이 일어나는 거지. 발산 일어날 거네.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겠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 차가운 물이 올라올 거니까 수온은 내려가겠지. 그 답은 2번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13번. 자, 오늘 13번까지 합시다. 자, 13번 보게 되면 지금 어느 해역에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 방향과 표층이 이동되어 있는데 지금 고기압, 저기압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어느 해역이라 했는데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도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바람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을 했어. 이거 에크만 수송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가를 보게 되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했지?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란 말이니까 이건 북반구가 되겠지, 일단. 그래서 현재 이건 우리가 일단은 구분할 수 있는 게 북반구라는 걸 일단 기준됐고, 자, 이게 북반구이기 때문에 가는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 도는 거다. 나는 반시계 방향 도는 거다. 그럼 가는 시계 방향이니까 뭐다? 저기압, 고기압? 가는? 가는 저기압이야. 시계 방향이니까 고기압. 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저기압 되겠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기압에서는 물들이, 표층 있는 물들이 수렴하게 돼서 침강이 일어난다 그랬고, 저기압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용승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침강과 용승 일어날 겁니다. 자, 넘어가면, 자, 이 해역은 북반구, 지금 바람 방향과 에크만 수정 두 개가 일어나는 방향 관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북반구 맞는 말이고. 자, 가의 중심부. 자, 용승. 자, 가는 고기압의 중심부로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지. 바닷물들이 현재 물들이 수렴할 거니까. 틀렸고. 가의 중심부의 저기압, 나의 중심부의 고기압. 가는 고기압, 나가 저기압이죠. 틀렸지. 답은 1번 되는 거지.